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기발전기의 특성 시험과 병렬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기발전기의 특성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 결선, 구조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동기발전기가 일단 원리가 이렇게 됐었죠. 회전 계자형이라고 해서 NS에다가 전류를 넣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걸 우리가 IF 여자 전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자 전류를 넣게 되면은 이 밖에 있는 코일에서 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 전류와 밖에 나오는 단자 전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곡선을 우리가 자 보신 적 있어요.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 그래서 무부하 포화 곡선은 자 이쪽 IF 계자 전류와 그 다음에 이쪽 V 단자 전압과의 관계다. 자 한번 써드릴까요? 여기에 계자 전류와 그 다음에 단자 전압과의 관계다. 들어보셨죠? 계단 기억나세요? 이제 계단 하니까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론상은 이렇게 돼요. 이론상은 쭉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실제로 계자 전류를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전압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죠. 왜? 자기 포화 때문에 이 철심에서 만들어지는 자기는 이 자기장의 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 이게 이제 최대값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 분의 요거가 뭐냐, 여기서 포화율을 물어보게 됩니다. 포화율. 그러니까 이론분의 실제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이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A, B 여기를 C라고 하게 되면은요. A, B 분의 BC. 이것분의 이거를 우리가 포화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부하 포화곡선은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밑에 무슨 단락곡선도 있게 되는데 자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넘기셔도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압 변동률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죠, 그렇죠? 이것도 근데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을 또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무정정 외우셨죠? 무정정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을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이에요. 자 이번에는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발전기 하나, 그 다음에 발전기 둘. 자, 이렇게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직류 발전기는 뭐 전압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극성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이거는 교류 발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류 발전기니까 뭐가 같아야 될까요? 당연히 일단 전압도 같아야 돼요. 다음에 주파수도 같아야 됩니다. 얘가 50Hz면 얘도 50Hz, 얘가 60Hz면 얘가 또 60Hz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형도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주파수, 크기, 위상, 파형 이런 것들 다 같아야 되죠. 주파수, 크기, 위상, 위상도 들어가야 되겠죠. 위상. 만약에 전압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전압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쪽이 얘가 높고 얘가 작게 되면 이쪽이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 뺑뺑 도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를 우리가 무효 순환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하죠.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게 되면. 만약에 위상이 다르게 되면은요. 자, 이쪽과 이쪽의 상이 틀리게 되면은요. 이것을 우리가 유효 순환 전류라고 합니다.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전류를 우리가 동기화 전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렬운전을 지금까지 총 3개 배웠어요. 직류 발전기에서는 전압 같아야 되고 극성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할 것.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는요. 전압 같아야 되고 권수 B 같아야 되죠. 그리고 임피던스가 용량에 반비례할 것.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거기 동기 검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교류 전원의 주파수와 위상이 일치하는가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동기 검정기 혹은 동기 검정등이라고도 합니다. 유효순환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도 있고요. 다음에 3. 난조와 난조 방지법. 난조. 세상이 어지러운 거는 난세.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는 난조. 왜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일반적으로 발전기의 경우에는 동기 속도가 일정해야 돼요. 근데 부하가 급변해요. 막 전기를 많이 쓰다 적게 쓰다가 하게 되면은 속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변화하다가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복귀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난조가 생기다가 속도가 이탈해버리게 되면 이걸 우리가 탈조라고 하게 됩니다. 탈조. 기차도 원래 정해져 있는 선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정해져 있는 선에서 튀어나가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탈선이라고 하는 거죠. 조정의 범위를 넘게 되는 걸 우리가 탈조라고 하게 되는 거죠. 난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난조는 안 좋겠죠. 그렇죠? 속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격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럼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주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데 주파수는 아주 정밀하게 맞아야 된다고요. 전기의 품질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품질이 세계 5위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 전기 품질 굉장히 좋습니다. 전압이 일정하고요. 주파수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정전 시간, 사고 정전 시간. 우리나라 요즘에 정전 거의 있나요?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네트워크식으로 돼 있어서 혹시 무슨 아파트에 계시면 아파트 전기 실외 이상이 있어가지고 전기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도 그 지역이 정전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뉴스에나 나와요. 뉴스에나. 사고 정전 시간이 그렇게 또 길지가 않죠. 그래서 품질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품질을 얘기할 때 주파수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파수면은 발전기의 속도가 적절해야 되는 거죠. 자, 난조의 발생 원인 한번 볼까요?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관성 모멘트가 작은 경우, 조속기가 너무 예민할 때 계좌의 고조파가 유기된 경우.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1, 2, 3, 4번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계좌의 작으면에 제동건설을 설치한다. 여기다 별표. 자, 이제 지겹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난조 방지 제동건선. 무슨 건선은 예전에는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 방지하는 거 보상건선. 난조를 방지하는 거는 제동건선.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 플라이휠 효과를 높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조속기의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할 것. 속도를 너무 조절하는 애가 너무 예민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왔다 갔다 해요. 고조파를 제거할 것. 안정도 향상하는 대책, 단락비를 크게 한다,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 조속기의 신속한 동작, 소극 여자 방식,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비라고 하게 되는 건요. 단락비가 커야지 임피던스가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큰 게 좋은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동기발전기의 무바 포획선을 나타낸 것이다. 포화 개수에 해당되는 것은 자, 여기 분의 여기. 지금 B, C 분의 C 다시 C. 이것이 해당되죠. 그렇죠? 자, 답 3번이죠. 이번에 동기발전기의 무바 포획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관계? 계좌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 계단. 4번이죠. 3번,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키는 경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압, 파형, 회전 다 같아야 돼요. 근데 3번에 회전수가 같아야 된다? 이건 상관없어요. 회전수가 달라도 얘가 만약에 6극이고 얘가 만약에 12극이에요. 회전수 달라도 돼요. 주파수만 같으면 돼요. 아니죠. 뭐 600rpm이고 얘가 뭐 1200rpm이에요. 그래도 속도 달라도 된다고요. 극수가 적절히 바뀌어가지고 그 주파수만 같으면 됩니다. 4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이번에 동기발전기 용량이 같을 것, 용량은 직류, 발전기, 변압기부터 계속 가져왔던 얘기예요. 용량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5번에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중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이번에 동기화 전력이 생긴다. 동기화 전력. 이거는 위상차가 생겼을 때죠. 6번에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 전압의 크기가 다를 때 어떻게 된다?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 4번. 7번에 동기기를 병렬운전할 때 순환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무엇이냐? 무효는 전압의 크기가 다를 때고요. 그 다음에 유효는 위상이 다를 때인데 지금 2번에 위상이 다를 때가 답이겠네요. 그렇죠? 크기는 보기에 없으니까. 8번. 동기 임피던스가 5옴인 두 대의 삼상 동기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이 100V 전압 차이가 있다. 8번에. 자, 발전기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5옴이고 둘 사이에 100V만큼의 전압 차이가 있다. 이때 흐르는 순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I는 R분의 V. 10분의 100. 1번. 9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 A, B가 병렬운전하고 있을 때, A기의 여자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A기의 역률은 낮아지고 B기의 역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 밑에 해설. 내용 한번 보시고 10번 8극
900rpm의 교류발전기로 병렬운전하는 국수 6의 동기발전기의 회전수는 어떻게 된가? 자, 지금 동기발전기면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8극 한 다음에 900rpm이래요. 그러면은 극수가 어떻게 되게 됩니까, 이거? 아, 극수가 아니라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자, ns는 p분의 120F인데 8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인데 ns가 900이니까 얼마여야 됩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주파수가 60이어야 되겠네요. 그쵸? 60Hz. 60Hz. 그러면은 병렬 운전하는데 6극의 동기발전기 회전수는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회전수는 P분의 120F인데, 자, 6극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60Hz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1200rpm으로 회전해야 되겠네요. 답 3번이죠. 11번, 6극 1200rpm의 교류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8극짜리는요? 900rpm. 이 문제가 거꾸로 돼 있으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예. 12번, 다음 중 동기기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1번에 동기 임피던스를 크게 할 것? 뭐예요, 이게? 임피던스. 12번에. 임피던스는 뭐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피아 식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임피던스는 우리한테 안 좋은 거예요. 안정도를 높게 하려면 임피던스를 작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1번이에요. 13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의 목적은 난조 방지. 14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의 역할은 난조 방지. 15번, 동기기의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이유는 난조 방지. 16번, 난조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3번에 축 세륜을 붙인다가 있고, 4번에 조속기의 감도를 예민하게 한다고 했죠. 조속기의 감도가 예민하게 되면 난조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민하면 안 돼요. 17번, 동기기의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고정손은 어디서 생기는 손실이에요? 철에서 생기는 손실이죠. 적게 쓰나 적게 쓰나 많이 쓰나 일정한 거. 철에서 생기는 손실. 1번이죠. 계자철심의 철손. 18번, 동기기 손실 중 무부하 손이 아닌 것은, 부하가 없을 때 생기는 거. 풍손, 와류손, 베어링, 마찰손, 이런 거 다 부하가 없어도 생겨요. 근데 18번에 동손. 동손은 뭐예요? 이게 구리손이잖아요. 구리손은 전기를 많이 쓸 때 생기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부하손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동기기를 알게 되었네요. 동기기에서 제동건선 너무너무 중요하고 병렬 운전 조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치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